네,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주 잘 나왔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인 24.29 빌리언을 뛰어넘는 24.93 빌리언,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측치인 0.79달러를 거의 15% 이상 상회하는 0.91달러로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만 봤을 때 주가가 15%가 올라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10%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진의 악화예요. 판매 대수도 늘고 매출도 늘었지만 그만큼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아니, 테슬라가 국내에서는 거의 4,600만 원에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인하했고 전 세계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당연히 마진은 좀 줄어들었겠죠. 아니, 다들 알았는데 주가가 왜 빠지냐고요? 이 마진 악화 뒤에 숨겨진 하락의 원인 제가 딱 두 가지로 꼽아드릴게요. 첫 번째, 이번 3분기에 테슬라는 이 공장들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약간 감소할 것이다 라고 밝힌 거예요. 그리고 저는 테슬라 실적 발표 PPT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곳에서 넥스트젠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지금 공장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죠. 물론 사이버 트럭을 위한 공장일 수도 있겠으나 이 넥스트젠 플랫폼이 의미하는 것은 로보택시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가형 모델인 모델 2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in development, 그러니까 개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 지어지는 멕시코나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될 거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기가팩토리에서 이 로보택시 모델 2를 생산해보지 않을까. 그도 그럴 게 이 모델 2 같은 준중형차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한 2천만 원대로 상당히 저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 모델 2가 나올 때쯤 FSD를 완성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할 거예요. 왜냐? 이 모델 2 같은 경우는 모델 3나 Y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팔릴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늘어나고 따라서 FSD 구독률도 훨씬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슬라의 새로운 모먼트가 있다면 아마 이때부터지 않을까. 진짜 어딜 가도 길바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차가 테슬라가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을 합니다. 하락의 두 번째 이유는 차익 실현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의 조정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테슬라 실적 마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쁘다는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실적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떨어졌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죠. 기대가 너무 높았거나 아니면 이미 반영을 했거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올해 초 거의 100달러까지 갔다 왔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주가는 150% 이상 오른 상태죠. 무려 6개월, 7개월 만에요. 이게 뭐 1000억, 2000억 하는 개잡지도 아니고 무려 시총 세계순위 5위권, 6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사실 많은 기관과 개인들이 차익 실현 타이밍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무슨 발표, 무슨 데이 하기만 하면 떨어집니다. 그냥 그때를 핑계 삼아, 구실 삼아 떨어지는 거죠. 뭐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인베스터 데이, AI 데이, 뭐 기타 마스터 플랜 발표 하면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거 거의 과학이에요, 과학. 뭐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반짝 올렸다가 막상 까놓고 보니까 야, 우리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니었어 하면서 핑계 삼아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300달러 선이 상당히 큰 저항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보시면 310에서 무려 3번이나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0.618 구간이 대략 200달러 선이거든요. 뭐 200달러까지 조정이 온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쉬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RSI 같은 경우도 80을 한참 넘었었는데 꽤나 많이 꺾였어요. 지금 거의 60 이하로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많이 오른 만큼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 보는 법 꼭 아셔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윗단 보시면은 차량 판매 매출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 그다음 서비스 및 기타 매출이 있습니다. 확실히 차량 판매로 테슬라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 매출의 80%가 차량 판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은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이 연간 성장률로 봤을 땐 무려 74%나 오르고 있어요. 사실 차량 판매 성장률도 46%인데 와, 74%는 진짜 미친 수치거든요. 그 밑에 있는 서비스 기타 비용, 그러니까 보험이나 FSD를 팔아서 오는 매출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47% 성장으로 꽤나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관적이신 분들은 아니 테슬라 AI 기업이면 에너지 기업이라며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의문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참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다. 테슬라는 앞으로 이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엄청나게 남아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나중에는 차량 판매 매출이 전체의 40% 혹은 30%까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건 이 매출 성장률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단 보시겠습니다. 자, 총 매출은 차량 판매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 서비스 및 기타 매출을 합친 걸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상품 원가 혹은 매출 원가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테슬라가 상품을 만들어 팔아서 얼마를 남겼는가,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매출 총이익을 총 매출로 나눈 게 바로 총이익률, 마진, 퍼센트를 의미하는 거죠. 현재 18.2%로 점점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하락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마진이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을 보시게 되면 영업 비용이 있습니다. 이 영업 비용이라는 것은 판매 관리비와 마케팅비, 연구 개발비 등을 퉁쳐서 말하는 거예요. 윗단에서 구했던 매출 총이익에서 이 영업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 순수 영업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오퍼레이팅 마진은 영업 마진율을 의미하죠. 현재는 9.6%로 현격히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마케팅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영업 비용이 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겠죠. 그리고 그 밑단 보시면 Adjusted EBITDA, 조정된 EBITDA인데요. EBITDA라는 것은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현금 창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단이 바로 넷 인컴, 흔히들 말하는 순수이익,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겠죠. 이 넷 인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서 세금과 이자 등을 모조리 제외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갭과 논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갭 같은 경우는 회계 표준이고 논갭은 기업의 입맛에 맞게 살짝 조정을 한 건데, 보통 유도리 있게 이 논갭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단이 바로 넷 인컴을 주식수로 나눈 EPS, 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역시 논갭을 보시면 됩니다. 0.91달러, 그러니까 한 주당 0.91달러 수익을 냈다는 말이겠죠. 결국 이번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매출, 탑라인의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텀라인이라고 불리는 이익 마진율, 이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입장은 이 마진이 떨어지더라도 몸집의 크기, 그러니까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전체 전기차 보급률을 먼저 올려야지 테슬라의 이익도 살아난다고 보는 거겠죠. 이건 일론이 Q&A 때 한 말인데, 이 FSD는 올해 말쯤 완성될 것 같다. 그러면서도 맨날 자기가 틀렸던 걸 인정합니다. 이번에 틀릴 수는 있겠지만 FSD가 완성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산가치 상승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 자율주행은 모든 수치를 어리석어 보이게 할 수 있다. 테슬라의 장기 가치에 대해서는 10배 이상으로 보고 있다 등의 말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남겼어요. 테슬라 FSD를 라이센싱할 것이다. 다른 기업의 라이센싱을 위한 초기 논의에 있다. 자, 이거는 곧 FSD를 다른 기업에 팔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결국 슈퍼차저의 NACS 방식이 미국 표준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율주행 표준마저도 테슬라가 이뤄낸다면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놀랐던 점은 상상만 하던 걸 이제 실제 논의에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나중에는 레거시 업체들이 테슬라의 충전 표준 규격을 이용한 것처럼 실제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게다가 자율주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자신들은 자체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개발 시작했다. 이 도조 같은 경우는 신경망 트레이닝에 최적화되어 있는 AI 반도체고 24년 말 무려 100 엑사플롭스급의 성능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1위 컴퓨터가 얼마인지 아세요? 1에서 2 사이의 엑사플롭스 성능이니 지금 100배가 넘는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를 위해 도조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걸로 봐서 테슬라도 AI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일론은 또한 사이버트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버트럭 사전 주문이 벌써 160만 대를 넘어갔다. 올해는 진짜 사이버트럭을 인도할 거다. 이번에는 늦지 않고 진짜 할 것이다. 실제로 올라오는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보면 거의 다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이버트럭의 생산량부터는 내년부터 확실히 램프업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특이할 게 없는 어닝콜이었어요. 결국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테슬라는 정해진 계획과 비전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다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업이 또 있나 싶어요. 여러분이 보신 하락 원인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세요.